21대 국회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촛불혁명 당시에 요구되었던 수많은 개혁 입법들, 이것들이 사실은 잘 되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건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마침내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도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이런 상황이어서요. 그러면 22대 국회로 들어가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합 혹은 정치 이 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려면 네. 최소한 어떤 정책에 대하여 어떤 수준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가이드라인 너무 예, 책임 맡고 권한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하라고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그 선배 아니 저는 이렇게 네. 그런 어떤 이 정신을 가지고 네. 이 판을 만들어 가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촛불혁명으로 이 기대를 걸었던 많은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원하시는 만큼 다 이뤄내질 못했습니다. 또 180석이면 더 많은 일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국회 관행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행에 너무 얽매여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잘 못했다는 이런 면의 지적은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런 면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우리 당 지지자들만 가지고 정치를 하거나 또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87년 6월 항쟁에서부터 촛불혁명까지는 일관된 어떤 국민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혁명적 변화, 일시적인 혁명적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른 변화, 개혁 네. 이것을 국민들은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광주의 그런 아픔을 겪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일시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실제로 이렇게 변화를 이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점진적 변화를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변화의 속도에서는 조금 기대에 못 미쳤을지 모르지만 그런 점진적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저버리려고 해본 적은 없다. 심지어 이제 저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왜 넘겨줬냐. 네. 이제 이런 이제 비판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당시에 사실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 우리 당의 지도부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17석 중에 그러니까 18개죠. 그러니까 그 특위위원장까지 네. 위원장 7석은 주고 또 이 11석 가지고 최대한 국회를 운영해 가자라는 네.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1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21대 국회가. 네. 전반기가 다 끝나기 전인데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법사위를 비롯해서 넘겨주면서라도 협상을 마무리해라. 네. 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러니까 당장 주지 않고 1년을 끈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을 그러니까 이 상반기 끝나는 1년 그러니까 22년 네. 5월 말까지 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네. 하는 것까지 이제 그게 저의 역할이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네.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검찰청법도 추가 개정을 맞아요.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추가 개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이것을 네. 희화화 시켰다라고 하는 예. 것이 오히려 문제죠.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 점진적인 예. 개혁을 의 길에 네.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박홍근 단장이 네. 이제 1차 회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제 아, 첫째, 예. 둘째, 셋째 나왔는데 평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민생 우선 정책 기조 중심의 공동 총선 공약을 네, 네. 추진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 유토피에 걸맞는 유능한 인재 선출을 위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거 공천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지역구 연합은 국민의힘 과반 의석 확보 저지를 위해서 이기는 후보 단일화. 네, 이기는 후보 단일화 정신과 원칙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우리 네. 당 후보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이기 때문에 뭐 몇 석을 보장하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기는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전부 민주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해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기는 후보 단일화를 하면 실제로 민주당이 당세가 세기 때문에 이러면 민주당에게 훨씬 상황이 유리해져서 소수정당들이 참여하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근데 예컨대 이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용해인 의원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서 배치하자. 일종의 이제 끼워넣기 전술 같은 건데요.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그러지 말고 앞순위 전부 싹 다 소수정당 주고 후순위 11번부터 민주당 하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상을 해보신 경험으로 볼 때 이번에는 뭐 지금 박홍근 의원의 안도 나와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일까요? 그건 아주 좀 뭐 협상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네네네. 일테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순번을 넣자라고 네. 하면 이 지난번에 했던 이제 선순위의 10명을 우선 군소정당을 우선 배치한다라고 네. 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지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군소정당으로서는 한 우리가 20번까지 네. 당선자를 당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이전 10번까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물이 얼마나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있는가. 네. 뭐 일테면 한 10여 명이 됐든 뭐 더 많은 숫자가 됐든 그런 후보자들도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서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지지자들이 잘 결집할 수 있는가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비율을 그러니까 네. 득표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면 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군소정당이 10번 앞으로 가면 군소정당 지지자들은 네. 어차피 우리가 내놓은 후보는 네. 10번 이내니까 100% 당선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당 힘만으로도 당선이니까 뭐 딴 데 찍어볼까 예.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예. 어떻든 한 표라도 더 많아야 되니까. 더 많이 당선이 되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뭐 22번, 3번까지도 가능한. 갈 수도 있는 예. 뭐 그런 전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기술적인 부분. 그 조정훈 의원 사례 계속 말씀하셔서 사실은 다들 놀랐지 않습니까? 모자 벗고 쓰고 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이제 출마 의지. 그리고 뭐 오늘도 뭐 그렇고 계속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거의 같이 세트로 다니고 이런 상황인데 검증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검증은 사실 검증은 이제 민주당은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워낙 촉박한 시일 때문에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뭐 한 2, 3일 정도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전하게 됐는데 미리미리 그리고 이제 검증 과정을 그냥 민주당이 뭐 이렇게 불투명하게 내부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여러 정당들에게 공개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뭐 하는 걸 전부 뭐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는 못하겠지만 예, 예. 각 당에서 얼마든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어떤 공동의 어떤 검증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협상 민주당에 과정에서. 맡겨놓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하든가, 예. 뭐 같이 만들든가. 네, 그거는 뭐 기술적인 네, 문제다 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협상을 직접 해보신 분으로서 박홍근 추진단장에게 혹시 조언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라. 예, 이제 저 군소정당의 경우에는 네. 이제 출마 경험이나 그다음에 이제 선거를 운영해 본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터무니없는 이제 그 요구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분인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예. 있고요. 그래서 정말 소통을 잘 하고 이해를 네. 잘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두 가지 가지고 네. 이를테면 그런 어떤 내부의 논의가 바깥으로 이제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이런 어떤 그 파열음이 나는 이런 것들도 좀 경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충분히 이 그 논의하고 수기하고 네. 그래서 이 결론을 잘 만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선 선배의 조언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선거운동을 못 하잖아요. 예.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인데요. 예. 예. 그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듣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당과 예. 그다음에 또 통합비례정당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것이 어떤 뭐 민주당을 위해서 또는 뭐 민주당의 어떤 특정 인물, 뭐 당 네. 대표라든가 또는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의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 하시는 일,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는 이 일을 하는데 저희가 뜻을 모으고 있으니만큼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꼭 많은 힘이 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